네, 안녕하세요. 이제 AWS 도커 설치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접속해 있던 상태 그대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커 설치를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따라가야 되니까 도커에서 이제 도커 문서에서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이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해당 링크는 제가 강좌에 이제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Install using the repository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apt-get update 이걸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해당 명령어를 복사해 와서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실행이 되죠. 그래서 apt 앱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있는 그런 패키지들을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이 다음에 있는 이제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깔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또 완료가 되면은 이거 하고, 그리고 해당 명령어도 복사를 해온 다음에 넣어주고, 이제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C 하고 이제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해당 복사가 됩니다. 이제 물론 사용량을 따라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치게 되면은 그럼 이제 해당 이제 필요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서 이제 미리 보게 되면은 이제 오피셜 GPG 키를 이제 추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도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오케이 떴죠. 이거는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이제 이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스테이블 레퍼시토리 뭐 어쩌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야매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두 번 눌러버렸네요. 네, 두 번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다시 또 하게 되면은 그럼 또 이제 계속 됩니다. 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커 엔진을 이제 드디어 설치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당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커를 설치하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서 가져와서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제 Y를 해서 이제 설치하겠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명령어를 진행하고 나면은 그럼 이제 컨테이너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설치되면은 돌아오도록 할게요. 조금 걸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게 도커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제 도커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딱 나오게 되죠. 이제 원래는 이제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강좌 내에서 했었던 것처럼 포테이너를 이제 설치를 하고 포테이너 컨테이너를 이제 돌리는 것까지 하고 이번 강좌는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테이너 런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deploying on Linux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게시글을 한번 참고를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쭉 내려가서 deploy potainer on docker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서 docker run 이런 명령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전에 이제 docker 볼륨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시작을 해줘.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왼쪽에 보면은 우분투라는 유저로 접속을 해서 이제 루트로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가적인 설정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다가 sudo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sudo docker volume creat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귀찮지만은 이런 걸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명령어도 복사를 해와서 마찬가지로 sudo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강좌에서도 진행했다시피 8000번 포트가 열려 있는데 이 해당 부분은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해당 포테이너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테이너 이미지가 없어서 이제 가져오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네, 될 겁니다. 그럼 됐죠? 됐는데 이제 문제는 sudo docker 이제 컨테이너 s를 하게 되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9000번 포트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접속을 해보게 되면은 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9000번이죠. 이렇게 하면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잠깐 다시 PPT를 보게 되면은 이 AWS에서는 이제 도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커를 설치하고 나서도 이제 이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들이 기본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화벽으로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서 세부 정보 보안 네트워킹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보안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밑에 인바운드 규칙 그리고 아웃바운드 규칙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보게 되면 22번 포트가 지금 열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22번은 저희가 SSH 접속할 때 그 사용하는 포트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SSH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저희가 9000번 포트도 열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두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여기 보안 그룹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 보안 그룹의 이 규칙을 편집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인바운드 그러니까 들어오는 요청에 대한 그 규칙을 이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규칙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규칙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 포트 범위는 9000번이죠. 저희가 아까 만들었었던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IP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0.0.0.0 하고 슬래시 0을 사용해서 이제 이 포트를 모두 접속 가능하게 이제 뚫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희가 제 IP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IP들만 이제 허용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데 일단 편의상 일단 지금은 0.0.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저장하게 되면은 그럼 바로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 저희가 아까 접속을 보냈던 여기로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포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설정해 줄게요. 네, 그래서 설정을 해주고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고 도커를 사용해서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뭔가 강좌를 진행하면서 봤었던 낯익은 이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수험이 지금 안 켜져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키고 그러고 나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도커 수험이죠. 수험인데 init이라는 걸로 이제 수험을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수험이랑 시크릿 이런 관련 설정이 활성화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었던 그 스택을 여기에다가 실제로 배포하는 것까지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걸 한번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